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글이 서평이 되겠죠. 자, 책을 읽은 소감이나 또 내용, 가치 등에 대해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책은 별 볼 일 없다. 나는 이 책에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 거다. 또는 나는 이 책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가치를 내리는 것이 서평의 중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평에는요, 나는 이 책이 누구에게 가장 중요한, 누가 가장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사람도 서평에 넣습니다. 자, 이 서평은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듯이요, 같은 책이라도 서평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자, 서평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신문이나 또 책 뒷면 또는 날개단에 서평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서평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책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도 짐작을 할 수 있죠. 아, 이 책은 이런 내용이구나.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과연 필요한 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고요. 아주 좋은 것은 간단하게 그 책을 읽지 않고서도 어떤 책이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서평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서평을 못 본 친구들도 있으니까 서평이 뭐지? 라고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이 상황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요, 엄마가 파업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의아해하고 있어요. 왜냐? 여기 보시면 책 제목이 엄마는 파업 중이거든요. 파업을 한다니 어떻게 엄마가 파업을 해? 하면서 궁금해하는 거죠. 이때 이 친구 보세요. 서평을 찾아봐야겠어. 이러는 거죠. 이때 바로 서평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자, 그럼 보세요. 요게 서평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친구가 서평을 찾아봤더니 서평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래요. 한마디로. 자, 우왕좌왕하는 가족의 이야기랍니다. 누가? 어머니가 파업을 하자 우왕좌왕하는 가족의 이야기래요. 어머니가 하던 일을 가족이 실제로 해봄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그렇죠.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랍니다. 이게 서평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이런 책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평입니다. 자, 그럼 문제입니다. 민찬이가 서평을 읽고 아까 그 친구가 민찬이었나 봐요. 엄마는 파업 중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동그라미 하랍니다. 자, 서평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게 되면서 우왕좌왕하는 이야기라고 알게 되었지요? 자,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야기다. 이런 말은 없지요. 자, 여기 친구들은요, 이거 좋은 말이다. 그럼 무조건 동그라미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서평이라는 그 글 속에 있는 내용만 답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좋은 말이라고 그냥 답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없고요. 돼지책과 비슷한 내용이다 이런 말도 없지요. 물론 그 서평을 더 끝까지 읽어보면 혹시 이런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것도 서평이에요. 자, 아이디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인터넷에 있는 서평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새 인터넷으로 그 책을 또 사기도 하잖아요. 이때의 서평이 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디가 우주여행자인데요. 자, 별난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주 견문록은 별과 우주 이야기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풀어놓은 책이다. 무엇에 대한 서평입니까? 예, 요 책에 대한 서평이죠. 이 책은 이런 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의 질문에 진땀을 빼는 부모님들이나 아이와 끝없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권하고 싶고 여기 보세요. 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요.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해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평의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우주를 여행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하면서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서평에는 이렇게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블랙홀을 흔히 다른 별을 빨아들인다고만 생각했던 어린이들에게 뚱뚱한 별의 시체라는 사실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 아니라 사실 이런 거야 라고 굉장히 그 배울 만한 특이할 만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 책은 여행 끝날 때까지 학습 만화를 제시하는데 하고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학습 만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다라는 장점까지 좋은 점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다 배웠다. 저희 내과에서는 소화기관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약을 지어드리고 있죠. 아, 환자분은 어디가 소화가 안 되신다고요? 주로 무엇을 드시는데요? 이게 뭐예요? 책이잖아요. 이걸 드신다고요? 아니, 정말 재밌어서 그냥 먹어버린다고요? 마음은 이해 갑니다만 환자분, 이 책을 소화하는 것은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예,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첫째로는요, 독서 감상문을 써보는 거예요. 이 요리가 여러 가지듯이 이 독서 감상문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식이 있죠. 뭐 일기라든가 편지라든가 광고, 만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또 하나는 말이죠, 서평을 써보는 거예요. 예, 내 눈으로 책을 평가하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말이죠. 예, 이 책보다 더 재미있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좀 잘 팔리겠죠? 예, 그러면 돈을 좀 벌겠죠? 그러면 그 돈으로 다 또 책을 사는 거죠. 사실은 저도 책 중독증이랍니다. 나도 책 맛있어요. 이 책을 먹을 땐 말이죠. 이 소금 후추를 좀 이렇게 간을 해서 먹으면 맛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요 원고지지요. 자, 우리가 무슨 독후감 대회 이런 데 나가면 원고지를 받습니다. 이 원고지에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한 친구들 많지요. 그냥 줄칸으로 돼 있는 공책 주면 참 좋을 텐데. 자, 여기 간단하게 선생님이 원고지 사용 방법 조금만 알려드릴게요.